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올댓 탈북 사연. 2018년 가을, 국정원에서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누가 놓고 갔는지도 모를 갈색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서 여성의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 적힌 글씨, K의원님 동생 좀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본 곳은 두만강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20살로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사진에 묻어있는 흙과 얼음 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 최근까지 이 사진을 압록강 두만강 인근에서 들고 다녔다는 뜻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원님 동생을 잃어버린 지 7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직 국가정보요원 K요원입니다. 지난 25년간 북한 중국 국경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과 실종 기록을 직접 조사해 왔습니다. 탈북자 보호부터 실종자 수색, 그리고 가족 찾기까지 다양한 사건을 다뤘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가장 미스터리하고 가장 아픈 사건입니다. 7년 동안 행방불명된 여동생과 그녀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오빠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의 이름은 태훈, 32살. 그는 두만강 근처의 작은 군수협동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여동생 수연은 태훈보다 5살 어렸어요. 노래 실력이 뛰어나 평양예술대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제게 말했습니다. 요원님, 수연이는 정말 노래를 잘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죠. 어릴 때부터 마을 행사 때마다 노래를 불렀거든요. 가난했지만 수연의 꿈만은 컸습니다. 언젠가 평양 무대에 서는 것, 그게 수연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10년 여름, 당 간부의 비리를 아버지가 고발하려다 그대로 사라진 겁니다. 아버지는 장마당에서 일하던 중 당 간부가 물자를 빼돌리는 걸 목격했어요.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아버지는 상부에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보위부가 집에 들이닥쳤어요. 아버지는 끌려갔고 그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보위부는 가족 전체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문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술대학 추천에서 제외됐습니다. 모든 꿈이 무너진 거였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아들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태훈아, 수연이만큼은 꼭 이 나라 밖으로 보내야 한다. 이곳에 있으면 수연이는 평생 문제 가족으로 살아야 해. 태훈과 수연은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연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2011년 겨울, 남매는 브로커를 통해 야간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브로커는 국경 근처까지만 안내해주고 강은 직접 건너야 한다고 했어요. 두만강은 얼어 있었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훈이 앞서고 수연이 오빠의 뒤를 따랐어요.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건너며 중국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무서워. 괜찮아, 수연아. 조금만 더 가면 돼. 거기 가면 내가 노래할 수 있어. 수연은 오빠의 옷자락을 꽉 잡았어요. 얼음이 딱딱 소리를 내며 발밑에서 울렸습니다.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쾅! 조명탄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대낮처럼 밝아졌어요. 순찰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멈춰. 거기 누구야?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남매는 본능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태훈은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이쪽이야. 뛰어. 하지만 반대편에서 여동생의 짧은 비명이 들렸어요. 으악. 그리고 무언가 물에 빠지는 소리. 첨벙.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태훈은 필사적으로 수연을 찾았지만 어둠 속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총성이 계속 들리고 손전등 불빛이 자신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대답이 없었어요.
태우는 눈물을 흘리며 중국 쪽으로 뛰었습니다. 살아서 여동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수연은 7년 동안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저는 태훈이 건넨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진 뒷면은 누눅물 자국이 뒤섞여 있었고 명백히 최근 국경에서 주운 사진이었어요. 태훈 씨, 이 사진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국경 근처에서 탈북을 돕는 선교사님이 보내주셨어요. 강가에서 주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록을 열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011년 12월 보위부 기록을 확인했어요. 여성 탈북 시도자 1명 추락 추정, 신원 미상, 시신 미발견, 강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 그리고 중국 민간 구조 기록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일 시기 강 인근에서 신원 미상 여성 1명 구조, 상태 저체온증, 의식 혼미, 이송 국경에서 50km 떨어진 촌락병원. 두 기록은 날짜도 시간도 거의 같았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성 수연일 가능성이 있다. 태훈에게 물었어요. 수연 씨에게 특별한 신체적 특징이 있나요? 흉터나 점 같은 거요. 태훈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왼쪽 귀 뒤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손목에 화상 자국도 있어요. 저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중국 협력자들과 함께 국경에서 2시간 떨어진 작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 녹슨 철문, 오래된 기록 보관실. 저는 2011년 12월 기록을 뒤졌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파일들 사이에서 한 장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거기 적혀 있었어요. 이번 날짜 2011년 12월 18일. 나이 20대 초반. 키 158cm. 다리와 팔에 다수의 상처. 왼쪽 귀 뒤 흉터. 오른쪽 손목 화상 자국. 모든 특징이 일치했습니다. 기록의 마지막 줄은 이랬어요. 보호자 없음. 상태 안정 후 퇴원. 퇴원 날짜 2011년 12월 25일. 퇴원 후 행방 미상. 저는 당시 의료진을 수소문했고 한 간호사를 찾아냈습니다. 그 환자 기억나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잊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환자였거든요. 왜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고요. 그냥 동생을 찾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동생이요? 네. 계속 오빠 어디 있어요? 오빠 찾아야 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의식이 혼미해서 헛소리하는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린 뒤에도 계속 그 말만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연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태훈을 찾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덧붙였어요. 퇴원할 때도 이상했어요.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까 국경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말렸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문제는 퇴원 후 그녀의 행방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당국 기록에도 없었고 탈북자 보호소 기록에도 없었어요. 수연은 마치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지 협력자들을 통해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7년 뒤 2018년 여름 국경 순찰을 돕는 선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요원님, 강가에서 이상한 사진을 주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아닌가 해서요. 바로 태훈이 제게 가져온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에는 흐릿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사진 오른쪽은 얼음에 긁힌 듯 손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새로운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빠 나 여기 있어. 이 말은 단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누군가 최근까지 그 사진을 들고 국경을 배회하고 있었고 오빠에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저는 태훈을 불러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태훈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요원님, 수연이가 저를 찾으러 다시 강에 온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훈 씨 여동생은 죽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구조됐어요.
그리고 사진을 버린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신호를 남긴 겁니다. 나는 아직 이 근처에 있다고요. 태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어요. 요원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다면 제가 꼭 찾을 겁니다. 저는 태훈의 어깨를 두드려 줬습니다. 수연 씨는 7년 동안 오빠를 찾았어요. 이제 태훈 씨가 찾아갈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만강에서 사라진 것은 목숨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여동생 수연은 어딘가에서 살아있고 7년 동안 오빠를 찾으려 다시 강가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남겨 자신의 존재를 알렸어요. 태우는 지금도 여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지 협력자들과 함께 국경 근처를 계속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탈북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이별하고 때로는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수연처럼 어딘가에서 살아있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요. 사진 한 장이 증명했습니다. 수연은 살아있고 오빠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언젠가 두 남매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